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5월 8일 오전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올해 주가 상승치를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모두 다 만회하고 결국에는 플러스, 즉 올해 나스닥에 투자하신 분들은 전부 다 수익이 났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맞춰서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강한 속도로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700포인트만 나오게 되면 올해 이런 그 상승치가 수익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일단 낙폭으로 인해서 빠졌었던 모습들을 거의 90% 이상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코스닥도 7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시기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포인트들 오늘 좀 짚어볼 텐데, 연기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속 매수를 좀 하고 있고, 개인들의 매도가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지금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전장에서. 근데 이 개인들의 매도가 어떤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시장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코스닥. 야, 코스닥이 진짜 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연초에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700포인트 밑에서 만들어진 모습인데, 작년에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한번 쭉 빠졌다가 이제 상승으로 간다 이러다가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이거 지금 다 회복한 거예요. 다 회복을 했고, 원래대로 추세의 어떤 개념으로만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700포인트를 조금 넘어서는 시점, 한 720, 730, 그 정도만 되면 주가는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야, 그렇게 된다면 이게 700포인트만 넘게 돼도 사실은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물론 한 방에 올라가지 못하겠죠.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형태의 모습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의 흐름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이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지만, 단기 고점이라는 증상은 전혀 어디에도 없죠. 네, 지금 상황을요, 우리가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요, 원래 이 추세였다가요, 내려갔다가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이 형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 팠다가 다시 원래대로 올라온 거예요. 지하로 들어갔다가 다시 1층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1층으로 올라왔는데 고점이다, 다시 내려가야 한다, 이런 이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지선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라면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너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내가 매수를 고려해야 될 만큼, 네, 지금 뭐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망설여야 될 만큼 그렇게 좀 심각한 조정은 아닐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얕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은 그다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이 강할 때 뒤로 빠지게 되면 내가 상승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살펴볼게요.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바로 올라가죠. 네, 1.3%대. 뭐 오늘 분봉 체크해보면 상승 출발했다가 주춤권 없이 바로 땡기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살짝 변동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살짝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포지션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로서는 일단 추가 상승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수가 일단은 이렇게 저점 지지가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더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쌍끌이 매수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 쪽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마감 시험에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얘네들이 막판에 들어왔네? 얘네들은 뭐라 그랬죠? 단기간에 상승을 노리는 그러한 패턴들이다. 그래서 어제 레버리지 아니 이런 거 투자한 거 마감 시험에서 수급으로 짚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녁이 되어 보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더 갈 수 있어 라고 아직 자기의 포지션도 정리하지 않고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통해서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면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결 편하죠. 왜?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물릴 만한 염려가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의 경제 동향도 많이 좀 풀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도 매수를 약간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 매도가 이 부분을 충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개인들 건 아직 안 나오죠. 개인들 건 아직 안 나오고 기관과 외국인들 금액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삼성전기, 현대차, 오늘 자동차주도 많이 오르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기아차 이런 종목들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휠라홀딩스를 매도를 쳤네요.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도 많이 올라갔다가 엄청 빠졌네요. 2만원까지 빠졌어. 네, 이 약간 거품이 좀 있었나봐요. 그죠? 이게 12,000원짜리가 8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다시 2만원까지 내려왔다는 건 너무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데 말이죠. 네, 자, 어쨌건 네, 휠라홀딩스도 그렇게 좀 매도가 좀 나가는 모습이고, 사이맥스, JNTC 지금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 양상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더니 주가가 팡 하고 튀어버리네요. 네, 이렇게 되면 조정 나오고 바로 다 시켜버리는 모습이겠죠. 네. 자, 외국인들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나 봤더니 LG화학이 이번에 인도에서 가스 누출이 좀 있어가지고 악재가 좀 됐죠. 근데 당장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미지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불확실성은 싫어라는 관점으로 매도를 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못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상태. 네이버는 왜 매도를 했을까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외국인들도 다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오전 동안에 우세했다고 해서 계속 하루 종일 우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 우리 투자자별 확정해서 보게 되시면 레버리지 기관들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인버스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버스,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매도를 했는데 조금 아깝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매도가 나오는 모습은 오늘 시장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약간 약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이렇게 투자에 대한 대상들이 약간 조금 파생적으로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뭘로만 되어 있어요? 네, 종목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시장을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상황으로 보는 거죠. 뭐 단기간에 확 급등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간을 안정화시켜 놓고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코스닥이 700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워낙에 강한 부분들이고 지금 경제활동이 재개가 된 상태에서 코스닥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뉴욕의 나스닥을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 코스닥도 막을 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쪽에 수혜주가 다 몰려있다라는 거죠. 언택트 확산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라든지 또는 지금 정책적인 수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어떤 다른 부분과는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독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아마도 700포인트를 넘어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왔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손실난 부분들을 이제 다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뭐 일단은 가봐야지 알긴 하겠습니다만 분위기는 계속 상승돼 보이고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0포인트 위쪽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이렇게 2000포인트 아래쪽에 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2000포인트 위쪽으로 끌어놓고 다시 뭐 조정을 받든 아니면은 뭔가 싸움을 하든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냥 시장에 맡겨놓고 놀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주식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뭘 살까 두리번거리시는데, 보통 이제 장이 올라갈 때는요, 그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잘 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이제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또는 가장 세게 움직이는데, 아직 그 저항대를 많이 벗어나지 못한, 지지선대를 아직 그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못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공략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장이지만 전혀 누그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뭐 특별하게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없이 그냥 주말장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런 상승 분위기를 계속 즐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상승은 언제나 축제와도 같다. 네, 항상 즐기시고요. 오늘 계좌도 성공 투자로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